LG화학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분석을 스루풋 회계로 해보고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참고해 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LG화학전에 쌍용차를 녹화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TIOE 이익 동인 순서에 대해서 강조를 이렇게 드립니다. 주가를 보면은 56만 원으로서 2021년도 말보다 5만 5천 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장부가격 대비율은 219%로 36%가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43조 6천억 원이고요. 요게 이제 4조 한 3천억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기업 가치로는 48조 3천억 원대로서 이것은 또 5조 6천억 원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LG가 33.34 지주회사가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 조금 들어와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투자 정책 방향을 국내 투자를 좀 줄이고 외국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들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좀 비율이 작으면은 이제 외국 투자기관들이 결국은 또 이렇게 이 47.67% 거의 이제 뭐 조금 있으면 50%를 넘길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LG화학이 국내 기업이냐 그러면은 이제 국내 기업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외국 투자 자본들한테 아마 경영 간섭을 충분히 받고 또한 이익 배당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한 실적 분석도 역시 그렇게 나옵니다. 손익 내용에 있어서 매출이 6조 3천억 원으로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2.1%나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비례한 매출 재료비는 57.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 가격보다도 제품 가격에 크게 반영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루풋 절대 금액은 24.8% 증가했습니다만은 스루풋율로는 5.7%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줄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운영비용은 44.5%나 또 증가를 했습니다. 스루풋 증가보다 운영비용이 더 이렇게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제 TOE 생산성은 내려갔죠. 1.34로. 전년 동기에 1.56이었는데 0.21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581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273억 원이 더 이익이 난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LG화학 분석을 제가 심리적으로 꺼렸던 이유는 예전의 기억 때문에 그런데요. 이 LG화학이 주석 데이터 모두를 문자 속성으로 입력해서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일일이 숫자 속성으로 재입력하게 만듭니다. 어떤 엑셀을 잘 하시는 분은 문자 속성을 숫자 속성으로 바꾸는 거를 저한테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일이 다시 재입력을 하는데 100만 원 단위니까 그냥 빠르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것도 쉽게 그냥 입력을 해버리긴 합니다만은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업을 싸가지 없는 기업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204억 원이 감소함으로써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더 나게 된 것입니다. 요 글씨체를 LG 볼드체라고 해서 한번 해본 건데요. 보기는 좀 깨끗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 김자진 장군 볼드체를 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그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그 어떤 그 좀 뭐 신선도를 조금 분석할 때마다 좀 개인적으로 느껴보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도 일일이 그 이제 입력을 해서 그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ABC 순서로 요 표기 방식은 그 표준 방식으로 잘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문자 속성으로 입력했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그 매출원가 재료비 종합해서 59.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44.5%가 증가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공 비율은 23%로 2%가 그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총 제조 비용에서 이 재료비가 인상됐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공정의 어떤 특별한 변경은 없을 것이거든요. LG화학이 어떤 장치산업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공정 변경에 의해서 뭐 자동화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가공 비율이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원재료 가격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PQ 총 제조 비용은 뭐 일 차이는 이건 단수 차이라고 보지만은 2021년도 1분기는 뭐 125억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제 그 무엇인지 이제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 주석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것을 그 규명할 만한 어떤 그 단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분기는 그 회계 투명성이 좀 125억만큼 불투명하다. 그리고 또 1분기에 그 전지 사업 부분을 그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 금액인가 이렇게 그 또 찾아봤는데 그 금액이 무려 한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는 이제 안 맞는 거죠. 저기 그래서 좀 이게 이 사업을 그 분할하면서 뭔가 좀 야로가 있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또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관 그 1단계에서 이렇게 그 차이가 있으면은 2단계, 3단계도 결국은 또 오차가 있을 거예요.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4,29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32.3%나 증가를 했습니다. 또 직원 수도 이제 그 증가를 1,500명이나 했죠. 아마 그 증설이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이 그 분기에 3천만 원으로서 연간 한 1억 2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알아서 그 임금을 이렇게 인상을 18.2%나 그 인상을 해주니 LG 화학 같은 데서 뭐 노조가 뭐 이렇게 파업을 한다든지 그런 뉴스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미리미리 이렇게 임금을 올려주면은 뭐 윈윈 할 수 있는 거죠, 노사 간에.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네요. 그리고 2차적으로 많이 나가는 비용이 이제 운반비인데 이게 이제 177%가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역시 그 유류 가격 상승이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운영 비용 상승에 그 휘발유나 경유 가격의 그 인상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2단계로서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결국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인데 역시 이 125억 원에 대해서 그 추적이 불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환입을 해주면은 이제 일치하는데 요걸 이제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좀 이해가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현금이 그 318억 원 나갔다면은 재고가 318억만 증가해야 되는데 재무상태표상으로 45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31억 원이 어디 뜬금없이 증가를 했다.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거는 이제 환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좀 많이들 하는 것 같거든요. 어,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해서 매출원가를 올려서 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이제 환입을 잡아서 재고를 또 증가시키면은 매출원가가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익이 많이 나오게 또 하는 거. 이제 요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조정이라는 좋은 말로 할 수 있지만은 나쁜 말로는 이제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이게 참 백해무익한 건데 왜 세무적으로 인정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원가 회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공비 제품하고 제공품에 가공비를 애드해 주니까 원가 회계가 그렇게 되니까 말하자면은 시간이 지나고 진부화 뭐 이런 상태로 인해 가지고 재고자산 평가가 손실을 가치가 떨어졌다. 뭐 이런 핑계를 대 가지고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평가 손실을 왕창 잡은 거를 이제 환입을 조금씩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조작이지 뭐 딴 거 있겠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어, 회전율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르픈율의 하락은 제품 가격 하락인데, 요게 이제 회사가 제시하는 거가 들어맞는지 입증이 되는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임팩트 미래 가치는 14.6%가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채권 수금 속도보다 매입 채무 속도가 더 지급 속도가 빠른데, 이것은 크게 매우 증가했잖아요. 상승을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원재료 공급자가 또 시장 우위에 있다는 얘기죠. 뭐 GS 칼텍스 같은 데서 이제 나프타를 구매하는 거로 돼 있는데, 돈 갖다가 먼저 성금 주고서 사는 게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먼저 성금 주고 계약을 해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좀 뭐 많이 구입을 하는데, 아마 공급처에서 또 통제를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그렇게 이 상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은 입증이 됩니다. 단순 평균으로 해도 30%가 상승했습니다. 전년도는 무려 이제 거의 뭐 100%가량이나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가격도 단순 평균을 냈는데, 원재료 가격에 비해서는 이게 내려간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한 가격이 아니고 제품 가격을 회사가 국제 가격 평균을 공시합니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 판매 가격인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제 가격이 오른 게 있고 내린 게 있고 등등 해가지고 단순 평균 해보면은, 이걸 가중 평균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프타에서 대부분 뭐 생산이 되는 거라고 보면은, EDC가 이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원 원재료 가격 상승에 비해서는 제품 판매 가격에 크게 1분기는 반영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르픈율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스르프트회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비유동 자산 흐름이 4,200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종속기업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비유동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분은 이제 현금 재무지표에서
플러스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속기업 비율이 줄어들었죠. 1.6%죠. 그런데 EAT 현금 순이익이 무려 2조 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종속기업 투자 처분이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투하자본 대비 현금 수익률로는 8%, 전년 동기 대비 3.8%가 증가했는데 이건 영업이익 때문에 증가한 것보다는 종속기업 말하자면 그 처분에 의한 LG 에너지 솔루션인지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일회성 있는 그 기저 효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한테 5,480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25%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급이자율을 계산해 보니까 무척 싼 이자로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한국은행 그 표준 금리보다 더 싸게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그 이익 배당인데 이게 이제 9,35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의 2.8%에서 3.5%로 크게 이익 배당률이 그 ROE로서 3.5%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역시 주주 구성에서 이 외국 자본들이 거의 뭐 50%에 이제 육박하게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배당 압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서 3.5% 정도 주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배당 압력을 받았다. 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조 3,500억의 그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상하게 우수리 없이 딱 떨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그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33.8%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익 잉여금률은 537%로서 36.6%가 증가를 했습니다. EP 경제이익을 이 순위로 따지는 그런 경영학자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것을 좀 산출해 봤는데요. 주주나 또 WACC라는 게 가중평균 자본비용인데 주주가 요구하는 이익 배당률, 그 다음에 또 지급이자율 등등을 다 합치면은 최소 5%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전년도에는 이제 이 가중평균 자본비용보다 마이너스지만은 올해 1분기에는 그래도 흑자로 7,881억 원의 경제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한 25조 가량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295%로 된 이유는 매출액이 재고가 감소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거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매출 원가가 19조 원 정도 되니까 요거 매출 해서 이런 걸 더하면은 2조 한 24조 25조 원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내부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본다면은 25조 24조 7천억 24조 한 8천억 정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면은 이제 지주회사에서 오케이 좋아 24조 7천억까지 해봐 이렇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제 남는 이익이 제한가는 이 영업이익이 2조 5천억이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한 2조 3천억 해도 뭐 좋다. LG 지주회사에서 그렇게 되면은 또 목표 또 세울 것도 없고 이대로 그냥 간다 그러면은 24조 7천억 정도로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원가 회계는 재고가 이렇게 감소하면은 목표 이익보다 적게 나온다는 게 이제 원가 회계 로직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원가 회계를 제가 계속 비판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가 회계에는 이제 수명이 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주장을 하면서 계속 혼자 외롭게 떠들고 있는 상태죠. 솔직히 뭐 스루프 회계를 좀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일부 그 채택해준 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스루프 분석 그 로직도 팔고 해가지고 좀 그 채택해준 데가 있어서 제가 뭐 용돈벌이 수준으로 싸게 이렇게 해준 적도 있습니다. 뭐 요즘 뭐 그것도 이제 장사가 잘 안 됩니다만은, 이제 ESG가 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은 아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즉 그렇게 희망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풋으로 어떻게 또 예측을 하느냐 그러면은, 뭐 스루풋 매출액으로서는 1분기를 100으로 봤을 때 300%를 더하면 4배가 되니까 25조 2천억이다, 이렇게 그 쉽게 산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산식을 제가 약간 더 개선시킨 건데요. 목표이익을 넣어가지고 운영비용에다가 목표이익을 더해서 이걸 스루풋율로 나누면은 매출 목표액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사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요거 스루풋식으로 접근하면은 쉽게 그 매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업 계획을 또 LG 그 지주회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하고 틀리게 스루프 회계에는 25조 5천억을 해야 그 예를 들어서 그 2조 6천억 정도의 그 매출이익을 올리는 거로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더 하겠다는데 그 뭐 안 말릴 그 지주회사는 없겠죠. 그럼 LG 지주회사가 좋아, 그러면 25조까지 해봐라, 이렇게 또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25조로 승인이 났다 그러면은 2조 한 765억 원 정도 이익이 나는 거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스루풋율 마진은 그대로 두고 재고 회전율을 조금만 더 좀 올려보자. 2% 증분율로 했을 때 매출 재료비도 더 증가할 거고 매출액도 조금 증가할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경영진이 26조 원은 해보자, 25조 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재고 회전율 2%만 증가를 시켜도 매출을 또 증가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영업이익은 2조 8천억 원으로서 이렇게 그 사업계획 대비보다 우리가 더 이익을 내는 거로 해서 보너스를 좀 더 받아보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찬 시나리오를 좀 해봤습니다. 이상 LG화학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LG화학이 주석 데이터들을 숫자 데이터로 그 공시를 할 때까지 계속 좀 못살게 굴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이제 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2차 전지 그 자동차 그 전기차 시장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아마 매우 그 관심 종목이고 또 주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손을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 LG 화학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을 그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연말 매출액을 희망찬 그 목표를 잡아보는 예측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